사회적 기업이 투자받는 꿀팁. 투자 유치에 성공하는 예비 사회적 기업의 공통적인 특징, 그리고 핵심적인 성공 요인, 그리고 사업 발표에서는 어떻게 발표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심사위원 입장에서 다뤄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입니다. 오늘은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사회적 기업에 대한 투자 기회가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저는 5년 전부터 이런 사회적 기업을 위한 어떤 포럼이라든지 그 소셜 벤처 파트너스 서울이라는 그런 그 비영리 자선단체라든지 그리고 이제 멘토링 그리고 어떤 사회적 기업의 사회이사, 심사위원, 컨설팅 등을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투자하는 그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기회가 늘고 있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저도 부족하지만 제가 제 3자 입장에서 투자하는 그 기관의 입장에서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봤을 때 그 우리들이 평가하는 부분은요. 그 핵심 그 항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때 주어지는 그 프리젠테이션 그것을 보고 그 심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평가의 핵심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평가 항목도 있지만 실제로 주어진 서류 심사 그리고 프리젠테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보는 그 심사위원들이 보는 것들은요. 이 사업의 동기가 어떤가? 정말 이 사람이 진정성 있게 이 사회적 기업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제로 굉장히 구체적인 조사와 그 하고자 하는 영역에 대해 실행해 봤는가, 특히 그쪽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없다면 그것을 가지려고 어떻게 보완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부분에 이것을 수익 모델을 하고 사업 비즈니스 모델 하는 부분은요. 보니까 심사위원분 중에 좋은 기관들에서 많이 오셔서 그분들은 여러 가지 좋은 자원들을 붙여서 그러한 문제들은 쉽게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요 세 가지 사항을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동기가 어떻냐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적 기업을 하겠다는 사람이 정말로 소셜 미션을 가지고 그 일을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어떤 일로 그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떠한 역경이 있어도 그 일을 이뤄낼 건지, 왜 하는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영역에 대해서 정말 구체적으로 조사를 했는지, 아니면 단순히 보고서나 어떠한 피상적인 의견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그 삶 속에 그 사회 문제가 되는 그 이슈 속에 들어가서 본인이 경험하고 그 작은 부분을 고치려고 실행한 적이 있는지, 그 부족한 전문성을 어떻게 보완하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피보팅이라고 그러는데요. 저도 이번에 이제 물어봤어요. 피보팅이 뭡니까? 그러니까 사업을 처음에 생각한 모델을 이렇게 전환하는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요. 일단 투자를 하려는 그 기관들에서 너무나 많은 인력풀과 자원과 그리고 이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붙이면 되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사회적 기업가가 그 자기가 하려는 그 문제, 사회 인식한 문제를 어떻게 고칠지에 대한 진정성과 구체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 뒤에 수익 모델을 내고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전문 기관들이 붙어서 사업 모델을 조금 더 그 고도화시킬 수 있는 부분은 크게 그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요새 이제 사회적 기업이 처음 생긴 게 아니라 벌써 이제 한 거의 만 5년, 10년 이렇게 돼가고 있기 때문에 그 이 속에서 정말로 그 사이에 많은 자원들이 생겨났고 많은 기법들이 생겨났고 이런 투자 기회들이 늘어나서 이런 피보팅 같은 부분은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러면 실제로 그 시간 프리젠테이션 주로 한 5분 정도 주어지는데요. 그때 투자 심사위원 뭐 4명이 됐든 2명이 됐든 6명이 됐든 이런 분들이 물어보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해야 합니다. 근데 먼저 이제 PT 프리젠테이션을 하기 위해서 기본이 있는데요. 투자하는 기관이 어떤지를 봐야 돼요. 금융기관이라고 한다면 그 금융기관에서 왜 사회적 기업을 투자하려고 하지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되고요. 기술을 가진 공공기관이라면 기술적인 것도 고민해 봐야겠죠. 그래서 이 투자하는 기관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 소셜 미션, 그 사람의 사람됨만 보는 기관인지 이런 것까지 한번 먼저 천밀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 기관에서 요청하는 기본적인 자격 요건이 되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사업 계획서라고 달라는 양식을 그대로 제출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본인의 생각대로 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물론 저도 그런 경우에 많이 속하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출제자가 무엇을 보려고 하고 그 요건을 갖추었는지, 다시 말씀드려서 서류 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그 기본적인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면밀히 봐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제가 몇 년째 이렇게 이런 일을 하면서 보게 되는 게요. 막상 서류 심사를 통과하고 프리젠테이션만 하면 되는데 그 자리에 안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지레짐작 자기가 경쟁이 심하니까 안 될 거야 라고 포기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러한 작은 모습 속에서 그 사업에 대한 진정성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기를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러면 5분 주어진 PT에선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도 많이 실수를 했던 부분인데 앞에 있는 심사위원들이요, 의외로 그 서류를 꼼꼼히 보고 이럴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이 되다 보면 그 짧은 시간에 그 말을 통해서 캐치하는 능력이 굉장합니다. 그리고 웬만한 사업은 다 본인이 해봤거나 경험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해도는 어쩌면 발표하는 사람보다 높을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하는 부분이 굉장히 촌밀하고 작은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대해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육하 원칙을 얘기해야 돼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그 기본적인 육하 원칙을 얘기해야 되는데 너무 시간이 짧고 그 평가 기준에 맞추다 보니 어떤 실수를 범하냐면 무엇인지를 빼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작 우리가 하려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왜와 이런 그 방법, 구체적 실행 단계 이런 쪽으로 그리고 확장 이런 쪽으로 얘기하다 보면 듣는 사람들이 하면서 뭘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생각, 핵심 그 육하 원칙 무엇을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게 첫 번째 팁이고요. 두 번째 이 경우가 좀 많이 황당한 경우예요. 딱 5분이나 그 서류 정도 보고 평가하는데 갑자기 먼 미래를 얘기합니다. 5년 후, 10년 후. 그러면 갑자기 그 심사위원들은 굉장히 당황하게 돼요. 왜냐하면 지금 주어진 사회적 기업 중에 특히 이제 예비 사회적 기업이면 그냥 아이디어 단계거든요. 그 단계에서 그러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할지 당장 한 달, 당장 세 달, 1년 안에 어떻게 일어날지에 대해서 계단 하나하나 꼬매기가 걸어 올라가듯이 하나하나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필요한데요. 물론 시간적인 압박 때문에 그런데 그걸 훅 뛰어넘어서 뭐 5년 후, 10년 후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은 그 단계별 실행을 어떻게 하지라는 그런 궁금한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이제 좀 지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저도 이제 많이 기업 그 설명을 할 때 저도 많이 실수했던 부분이에요. 5분 사이에 너무나도 용어가 방대하고 그 전문가들이 봤을 때 굉장히 세밀할 수 있는 단어를 너무 편하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뭐 빅데이터를 사용해서 합니다. 인공지능을 합니다. 플랫폼은 이렇고요. 시너지 넣고 전략을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문가들이 보면은 빅데이터만 하더라도 그 데이터가 어떤 건지 그 안의 종류와 굉장히 세부적인 게 많거든요. 근데 이런 것을 그냥 한 단어로 우리는 빅데이터 사업을 합니다. 그랬는데 사회적 기업인 경우에 그럴 경우가 과연 뭐가 있지? 이런 질문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뭐 너무 장황하고 큰 개념의 단어를 얘기하다 보면 시간이 금방 지나가 버려요. 그리고 단어만 나열하게 되면요. 이게 뭐지? 어떤 단어 나열하는 그 얘기인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감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구체적이고 세밀한 상대방의 입장에 맞춰서 본인의 얘기를 육하 원칙으로 얘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한 것은 마무리예요. 마무리에서 기대하는 건 뭐냐면요. 자기 이야기입니다. 특히 소셜 벤처라는 거는요, 사회적 인식에 대해서 그것을 개선하는 어떤 비즈니스성도 있지만 그와 함께 사회적인 영향이 더 중요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왜 당신은 그거를 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 해야 되는지,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했을 때 어떤 미션을 이룰 수 있는지, 당신의 얘기를 듣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보면서 심사위원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우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해요. 왜냐하면 진솔한 얘기 모르면 모른다 얘기하고요. 그러나 이것을 도와주면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진솔한 얘기 가운데 공감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단계적으로 실행을 해보고 또 이런 것을 실행해 볼 계획이 있다 그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소셜벤처 파트너스 서울이라는 굉장히 좋은 그 단체에서 이렇게 귀동냥을 하고 활동을 하다 보니까 벌써 이제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 중에 유명한 기업들이 대부분 저희 SBPS를 거쳐간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 더 현재 5년, 6년 지나서도 굉장히 사회적으로 유명한 분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심사위원들이 봤던 그거죠. 뭐냐면 저 사람이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하려는 소셜 미션을 가지고 자기 이야기로 진솔하게 어렵지만 뚜벅뚜벅 끈기 있게 가려고 하는구나.
그랬을 때 옆에서 기관들이 붙어줘서 뭐 피보팅이라는 말도 있고요. 또 좋은 선한 후원들을 받게 돼서 그 사이에 사업 모델은 발전하고 그 사이에 사람들이 팀이 어울려서 하나의 큰 단체로 뭐 누구나 이렇게 검색하면 알 수 있고 웬만한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발전해 가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사회적 기업, 특히 이제 뭐 일반 기업은 아닙니다. 그리고 예비 사회적 기업이니까 단계도 굉장히 낮을 수 있어요. 이런 사회적 기업에서 투자받는 그 꿀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저는 매주 화요일, 목요일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